웅덩이가 오면 전 지금은 용기 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 하나만으로 드디어 수익 1억을 달성했습니다. 어느새 USD는 벌써 145% 수익률에 도달했네요. 역시 결국 투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웅덩이에서 매수하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국내 계좌 역시 58% 수익률과 680만 원 수익 중이며 나스닥 2배 환해지가 다시 한번 100%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현재 환차익과 웅줍 시즌2 계좌까지 총 1억 5천만 원 정도 수익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또 상승하면서 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미국 증시인데요. 어젯밤 고용보고서 발표라는 꽤나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발표가 되었고 고용이 다시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도 예상치 18만 건을 크게 상회한 35만 건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업종에서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충격을 준 게 뭐였냐면 바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었습니다. 임금 상승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거죠. 임금 상승이 높아지고 고용이 다시 강해진다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더 미루는 요소입니다. 즉 3월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시장은 어느새 5월을 예상하고 있고 잘하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고용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서비스 분야에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보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어제 발표된 고용보고서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반등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당연히 금리 인하 늦어지겠는데? 라는 우려를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고용보고서만을 보면 금리 인하도 늦춰질 것 같고 국채 금리도 크게 상승했으니까 일단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프리장에서 급등하던 미국 증시는 잠시 상승폭을 줄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스닥과 다우, S&P 500은 자고 일어나니까 생각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를 경신합니다. 오늘 새벽 6시쯤에 일어나니까 저를 놀라게 한 일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강력한 고용에도 시장이 크게 상승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우리나라 축구 결과였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버렸는데요. 아기가 울어서 새벽에 일어나니 후반 40분에 호주에게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졸리고 새벽 5시에 또 일어나야 돼서 다시 잠에 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기적의 역전승을 거둔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 우리나라 축구 결과에 놀라고 미국 증시 상승에 또 놀란 하루였네요. 특히 엔비디아는 특별한 호재 없이 계속 오르고 있고 아마존은 실적 발표로 8% 상승, 메타가 엄청난 실적 발표로 인해 무려 20%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와 구글, 애플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들어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항해 시대였다가 2023년에는 매그니피센트 7의 시대,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패뷸리스 4의 시대라고 말이죠. 패뷸러스 4는 어느 기업이냐? 바로 엔비디아, 마소, 메타, 아마존 이 4개 기업입니다. 즉 S&P 500 기업들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거기서 멱살 잡고 상승시켰던 빅테크의 양극화도 시작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이슈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말이죠. 먼저 메타는 AI의 수혜는 아니지만 다시 성장하는 사용자 수와 매출,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영업이익률이 있죠. 거기에 첫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까지 결국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메타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짐방꿀이라고 불리는 짐 크레이머가 메타의 바닥 그 어딘가에서 메타는 이제 망했다 라고 말했었다는 겁니다. 즉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이며 마치 지금 테슬라가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봉 차트를 보면 뭐 아직 실적 발표도 안 했는데 마법의 선반영 때문일까요? 진짜 엄청나게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괜시리 실적 발표하고 선반영이라는 핑계로 하락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 정도의 급등입니다. 그리고 요즘 힘없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200일선이 매우 중요한 지지선인데요. 여기를 지켜주면 매수 타이밍이고 여기를 뚫고 내려가게 되면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딱 200일선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플은 지금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역시 최근 상승 추세의 하단 지지선에 닿았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현재 버텨주는 모습인데요. 증시가 너무 과열 상태라 만약 미국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애플과 구글, 테슬라는 더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테슬라는 골든 크로스의 반대 개념인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었습니다. 하락 추세를 보일 때 주가가 약세를 보일 때 나타났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 있다는 신호로도 여겨집니다. 다만 테슬라, 애플, 구글은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분할 매수하기엔 너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만 저는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소액으로 투자할 예정이며 거의 모든 비중은 미국 지수에 투자합니다. 그게 제 성향에 맞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미국 지수를 살펴보면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 저항에 닿았습니다. 지금 이 상승 추세 저항에 부딪히면 일시적인 조정을 겪었는데요. 지금도 너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더라도 과열입니다. 즉 곧 쉬어갈 웅덩이가 올 수 있다 라는 각오라고 있으며 전 현재 충분한 현금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웅덩이가 올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혀서 올 수도 있고 어떤 핑계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기다리면 웅덩이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트적으로도 사실 매수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관망하는 자리로 해석되며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2월 3월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덜 먹더라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웅덩이가 오면 전 지금은 용기 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작년부터 공격적으로 웅주파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만 아니라면 현재 강세장 버스를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중기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은행 리스크가 다시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런 위기만 아니라면 괜찮다 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제가 장기적으로 어깨 위, 무릎 아래를 판단하는 지표인 마진 부채와 미국 증시 그래프입니다. 이게 바닥을 찍고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부채가 좀 늘어나게 되면 시장은 강세를 띠게 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딱 그 위치에 있고 이제 강세장 초반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로 3개월 동안 15% 이상 증시가 올랐다? 라는 것은 강세장 초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은 강세장 초입 구간이 맞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이렇게 과열 구간일 때는 항상 조정이 반복적으로 찾아왔었다 라는 것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웅덩이에서 비중을 높여서 매수해야 하느냐? 바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강합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강력합니다. 즉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다만 주가는 훨씬 더 크게 오르며 과열일 때가 있고 반대로 훨씬 더 내려가며 웅덩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건데요.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모르겠거나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다. 그리고 매수 비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면 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그 정보를 얻으면 여러분이 웅덩이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어차피 다시 미국 경제를 따라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따라 결국 다시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는 구간이 극도로 낮아지게 되며 반대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안전마진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웅덩이가 아니라 과열에 매수하게 되면 2022년 같은 하락장을 만나게 되어 2년을 낭비하며 소중한 기회비용을 날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모든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했습니다. 주가가 과열 구간일 때 올랐을 때 매수한 고수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이 강세장에서 웅덩이를 기다리는 겁니다. 강세장에서도 작은 웅덩이와 조정장은 찾아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과열 구간이죠. 보통 이럴 때 머지않아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오면 좀 더 떨어지면 사려다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통해 강세장 버스에 탑승합시다. 그리고 더 떨어질 것 같더라도 경기 침체만 아니라면 생각만큼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절대 매도하지 말고 보유하세요. 그러나 만약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게 되면 지금 당장 고통스럽겠지만 내 계층을 상승시켜줄 기회가 찾아왔다 라는 생각으로 웅줍하면 됩니다. 지금 또 너무 과열되었고 주봉상으로도 과열이라서 2월 웅덩이가 올까봐 팔고 싶죠? 현금 비중이 충분하다면 떨어져도 보유하십시오. 현금이 아예 없는 사람만 리밸런싱 조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수량을 늘려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